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죠. 제목이 탄핵, 모든 게 재불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일보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말에 특별 사면이 된 이후 그 2년 가까이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일면을 포함해서 모두 4개의 면을 할애를 해서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밑줄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본인의 불찰이라는 그 한마디로 일단은 시작과 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최서원 씨, 최순실 씨 개명 전에 말이죠. 그 비위를 알지는 못했지만 탄핵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강조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사드,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그 다음에 한일 군사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이런 것들을 재임 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 결정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행이었습니다. 참, 이런데 뭐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4월에 있을 내년 총선, 그때 친박계 인사들이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출마가 저하고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의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자꾸 연결을 짓거나 끌어들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대목도 언급을 하는데요.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도 좀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저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5분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최서원 씨 이제 관계, 이걸 이제 묻지 않을 수 없고 도대체 어떤 인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최서원 원장, 이제 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치원 원장을 지낸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직함, 이제 그 호칭이 굳어진 것 같아요. 최서원 원장은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1998년 제가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최서원 원장의 어머니가 달성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고 또 그때 최서원 원장의 남편인 정윤회 실장도 함께 와서 도와줬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성이니까 남성 비서관들한테 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최서원 원장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 원장이 저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속을 챙긴다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심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서원 씨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운영에 개입을 했다. 당시 이런 사실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대답합니다.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그 이사진을 최 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을 거쳤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탁월한 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최서원 원장이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최서원 원장이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이다.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질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 SK가 낸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기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답.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돈, K스포츠재단이 SK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가 포기한 것, 이런 것들도 법원이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더군요. 그런데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서원 원장이 재단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제 책임이다.
제 잘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국정원 특활비로 올라갑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받았고 그 돈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박 대통령이 대답. 취임 초에 보좌진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그런 지원을 해왔다길래 그러면 지원받아서 일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2016년 9월께 당시 이병호 원장이 2억 원을 보내와서 정호성 비서관이 관저로 와서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청와대 직원들 추석 경력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제 지시로 청와대에 지원한 것 때문에 세 분의 국정원장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이지 이 세 분 국정원장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네, 역시 제 책임이다. 그 국정원장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터뷰 사진 보실까요? 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또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청와대가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런 혐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대답.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말했겠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 그랬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당에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박 간별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친박계에 주의를 줬는데 정말 그때 강하게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후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시적으로 유승민 의원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이 제가 유승민 의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천 파동은 제 책임입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몰랐던 일이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하고 분노했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또한 대통령인 제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내 책임이다. 공천파동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문. 2017년 10월에 일체의 재판을 거부하고 이후 법정에 안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박 대통령 대답.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일부 실수를 있었겠지만 뇌물죄로 기소되고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정한 재판이나 결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포기를 통보했던 겁니다. 질문. 국회 탄핵 표결 때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던 걸로 아는데요. 대답.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저의 오랜 수감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동생 박지만의 친구인 의원도 원내 대표였던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질문.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지켜봤는데 그 당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답. 대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습니다. 질문.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었죠. 질문. 아까 했던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보완을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현 정부의 방향성과 국정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죠. 대답이 궁금해지는 질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답. 우선은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데 안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여러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인사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부의 방향,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대답을 아주 품위 있고 적절하게 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탄핵 무효를 주장합니다. 만약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명분으로 내년 총선 후보를 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대답.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순수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됩니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국민께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71세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대답.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 이런 모습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얼굴 표정이나 건강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중앙일보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